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그죠? 이제 무상만 강조한 경들이 또 17개 있고, 그죠? 그 밑에 5번에는 괴로움만 강조하는 경들도 한 15군데 있고요. 무아만 강조하는 경들이 한 12군데 있고, 오온의 여모 유혹 소멸을 또 설하는 경이 한 8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신경과 이것의 극복을 설하는 경들이, 그죠? 저 보니까 아까 17개인가 그랬는데, 그죠? 16개라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개입니다. 유신경과 오온의 관계 아시겠죠? 그죠? 유신경은 오온에 대해서 4가지로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죠? 오온이 나다. 그죠? 그래서 오온을 가진 것이 나다. 내가 오온 안에 있다. 오온이 내 안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이 유신견은, 그죠? 오온에 대해서만 유신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됐죠? 그죠? 우리 12처, 18개 인데 대해서는 유신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거로 볼 때도, 이제 오온은 이제, 그죠? 내 문제. 그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무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죠? 무아라는 걸 하나 넣으니까, 그죠? 와, 이걸 나는 몰랐을까? 우선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오늘, 와, 또 이제 이러면 딴 데 가서 또 다 서먹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은스님이고, 무조건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런 스님들 이런 문제 제기해주면 우리는 또 직접 이제 일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죠 머리가 획 돌아가잖아요. 그죠? 머리 확 돌아가죠. 그죠? 그런 거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요리 됩니다. 그 다음에, 내건 나의 자아와 이의 극복을 설하는 경들도 한 19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 등을 설하는 경들이 한 7개 정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59개의 모든 경들이 결국은 오온의 무상이나 괴로움이나 무아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오온이 무아임을 체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상과 괴로움도 결국은 무아로 기결되기 때문에, 그죠? 무득이 상용자에 포함된 경들은 모두 오온 무아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결론 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됐죠? 그죠? 그것도 한 번 더 알아봐 해주면 좋겠고요. 자, 무아는, 그럼 도대체 무아 하는데 무아가 도대체 뭐냐? 그죠? 경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 궁금하죠, 그죠? 그죠? 우리 무아. 도대체 무아가 뭐냐?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래서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주석서의 설명처럼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래 되면 되죠?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말은 제가 가로 안에 니사라, 아사라 해놨죠, 그죠? 사라란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나무로 보면은 나무, 그 목재 부분 있잖아요. 심재. 우리 그걸 심재라 그러죠, 그죠? 나무 보면 맨 마지막 가에, 그죠? 거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또 그 외피, 내피, 그 다음에 심재잖아요. 그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심재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실체가 없다 해놓은 것은 여기서 그 원어로 보면 니사라 아사라입니다. 근데 이 니사라 아사라는 주석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는 좀 그랬는데, 그죠? 이거는 경문 자체에 나옵니다. 근데 본래 이 책을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 챕터 다음에 있잖아요. 중요한 경을 한두 개씩 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죠? 이 포말경이라 해서, 그죠? 이 초경의 오온을 있잖아요. 5가지 비율을 들어가고 설명하는 거로 아주 멋진 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을 넣었다가 획 잡아 빼삐나니까, 그죠? 이게 뭐 그냥 좀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런데, 그죠? 그래서 그 경에 보면은 오온을, 그죠? 그걸 할 때 나무에 비유해서 니사라 아사라, 그러니까 사라가 없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라는 뭐라 했습니까? 나무의 심재 부분. 심재가 뭔가 아시죠? 그죠? 나무의 목재 부분 됐죠?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재입니까? 그죠? 그 목재 부분을 사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사라 아사라는 뭡니까? 목재가 빠졌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나무들 중에 목재가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근데 대나무도 되는데, 그러면 대나무도 되는데, 대나무는 저쪽 남쪽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난 대나무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죠? 또 생각해보고 다 그것도 좋은 비유가 되네, 그죠? 이야, 참 진짜, 스님들이 저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제가 스님들한테 진짜로 통해서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또 획획 돌아가고, 그죠? 다음 법회 때 선물 것도 파파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북방에서는 그렇고죠. 우리 남방에서 있잖아요. 남방에서 더운 나라에서
그죠? 심재가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야자수입니다. 그죠? 야자수.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야자수 우리 남방에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멋있습니까? 멋없습니까? 껍데기 보면 어떻습니까? 껍데기 보면 그죠? 진짜 튼튼한 게 그죠? 쭉 폈잖아요. 그러면 그 야자 열매가 여는 야자수 말고 관상용 야자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 가면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막 팔등신으로, 팔등신이 아니고 막 쭉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을 못 그려갖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래 생긴 겁니다. 이래 돼갖고, 그죠? 이래 위에, 이파리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왜,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 이런 거, 강구벌레 비슷.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리고 위에 이제 이런데 이파리가 이렇게 쭉 다 있고, 남쪽에 가서 태국에도 많이 있고, 인도에도 많이 있고, 그렇게 보신 분들 있죠, 그죠? 그죠? 한 어떤 거, 높은 거나 막 한 10m 되는 것도 있으면 보통 한 5, 6m, 그죠? 이런 데 쭉쭉 뻗어가 관상용으로 있잖아요. 큰 호텔이나 큰 관공서인 데 가면 수십 그루 쭉 심어놨거든요. 아주 멋집니다. 저 인도 가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인도에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 바라나시로 갔습니다. 산푸르 나난다라고 그 유명한 산스크리트 대학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쪽에 갖고 갈 거라고 한국 스님들이 그 소개를 해줘갖고죠. 우리 영광 스님하고 두 스님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그 대학 교정을 들어갔는데 제일 인상 깊은 게 그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 거 몰랐죠. 그죠? 이런 게 막 수십 그루, 수백 그루 될랑은 몰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막 하늘을 찌르다는 거지. 쭉쭉 빠져갖고 있잖아요. 온 교정에 쫙 이게 있더라고요. 와, 이랬어요. 그걸 보니까 있잖아요. 그 회색입니다. 회색. 그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저는 시멘트 있잖아요. 그죠? 워낙 튼튼해갖고, 시멘트로 밑에 있잖아요. 멋있게 쭉, 그죠? 한 7, 8m, 10m 이렇게 쭉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나무 있잖아요. 요런 거, 야자수 같은 거, 뭐라면, 우리 파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파초 이런 걸 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이걸 뭐로 옮겼습니까? 파초라고 옮겼잖아요. 그죠? 행은 파초와 갖고, 그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파초로 옮겼습니다. 그럼 우리 파초하면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갖고, 멀리서 보니까 회색으로 막, 너무나 튼튼하게 보여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멘트를 해놓은 건 줄 알았어요. 만져볼 때도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래서 그래서 그 있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시멘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선생님들 막 웃더라고. 그죠? 진짜 얼마나 무식하게 보였겠어요. 그죠? 그랬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야자수입니다. 됐죠? 우리가 막 하는 이거를 까다리 나무라 그럽니다. 그쪽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바달리라고도 하고 까다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밖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완전히 막 보면 막 튼튼한 우리나라 나무보다죠. 훨씬 튼튼하게 보입니다. 진짜 막 그냥 안에도 막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훨씬 튼튼한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잘라 보면은 그 안이 텅텅 비었습니다. 됐죠? 아닙니까? 예. 아이고, 내가 이제, 뭡니까? 그죠? 뭐고? 니사라, 아사라 있잖아요. 요것이 바로, 있잖아요. 요거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그죠? 튼튼한 것 같지만은, 그죠? 우리 까다리 나무나 이런 것이 튼튼한 것 같지만은, 안에 비 보면은 텅텅 비었다 이겁니다.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니사라 아사라는 뭡니까? 실체 없음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색수상행식 가운데 이 행 부분 있잖아요. 행을 바로 이 까다리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그죠? 튼튼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실체가 없다. 이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그죠? 딱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딱 알고 보면은 그 실체가 없는 거죠. 멋진 비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이 경에 있잖아요. 포말경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이 오온이라는 것은 그죠? 그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나무입니까? 까달리 나무 그거와 같아서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우리 그 몸뚱이 있잖아요. 그 몸뚱이 물질은 뭐하고 같는가 하면은 우리 뭡니까? 장마 있잖아요. 장마가 막 찌갖고 막, 그죠? 막, 강가 강에, 그죠? 막, 비가 뭐같이 내려가고 막 강물이 흘러갈 때 보면 강가 강에 뭐가 끼입니까? 이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물방울 막 이런 게 해갖고 빡 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물질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끼가, 그죠? 거품 덩어리, 포말 덩어리라 그러죠. 그죠? 예, 포말. 그럼 그 포말이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포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니사라, 아사라.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사라, 아사라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이죠. 느낌이라는 것은 뭐하고 같는가 하면은, 우리 또 요새 비 많이 오고 하면 옛날 시골 처마 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막, 장마에 비가 막 오면은, 우리 어릴 때 별로 놀 게 없으니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앉아갖고 비가 뽕뽕뽕뽕 막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마 밑에서, 그죠? 우리 볏집에서, 그죠? 떨어지면 뭡니까? 뽕 떨어지면 뽕뽕뽕뽕뽕 이러죠. 물이, 그죠? 물방울이 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보고, 그죠? 여기 떨어지면, 요거 보고, 요거 떨어지면, 요거 보고, 요거 떨어지면, 요거 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만 그랬나? 우리 다 그래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느낌이라는 것은 그 물방울과 같다는 겁니다. 장마에 뽕뽕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물방울이라는 것은 뽕 터지뿌리면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건 급속도로 빨리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상이고, 상은 뭐하고 왔는가 하면은 아지랑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지랑이가 겁나는 거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열대지방이나 특히 사막지방에 가서 아지랑이 만나면 그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목은 마르고 뭐 이런데, 그죠? 저기 뭡니까? 야자수부터, 그죠? 오아시스, 그래요. 오아시스가 쫙 있는 거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걸 거의 100% 다 속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와, 오아시스로 오구나. 이러고 가면 없잖아, 그죠? 말 그대로 신기루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면 또 저쪽에 보면, 그죠? 또 오아시스가 쫙 나타나잖아.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그걸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 사막에 들어가고, 그죠? 어디로 간지 모르고 막 헷갈리 버리고, 그 나중에는 죽을 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기루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우리 인식의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산냐 노름에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영원히 못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야의 문제를 건강계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루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행원 있잖아요. 심리 현상들은 바로 그죠? 이거하고 갖고 껍데기는, 그죠? 우리 수상행식, 우리, 그죠? 정신적인 이 부분은, 그죠? 튼튼하게 그런 것 같지만은 이걸 안에 부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없는 거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르마리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 마음, 아르마리는 요술쟁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요술쟁이가 어떻게 됩니까? 쫙 이런 뭐가 빡 만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전부 색수상행식이 니사라, 아사라라고 실체가 없다고 요렇게 이제 그 경에 나타납니다. 요 경은 하나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죠? 다 뺏겨갖고, 그죠? 그 부분 이제 지금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석입니다, 스님. 이거는 주해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SA 해놨죠, 스님, 그죠? 148쪽 맨 밑에 보면 SA2에 320에 323에 했잖아요. 이거는 SA라는 것은 상유따니까야 아따까따. 그죠? 그러니까 상유따니까야 주석서. 이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SA가 뭐지? 이제 요는 자꾸 궁금해지고 이러죠. 이제 그만큼 스님들 많이 익숙됐단 말인데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일 앞에 보면은 야거 돼 있죠? 야거는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야거 보면은 그 S인데 가서 찾아보면은 한번 현지만 찾아봅시다. S 부분에 가서 SA 찾으면은 상유따니까야 아따까따 이래 돼 갖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응부 주석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야거가 뭔가 모르겠다 알고 싶은 분들은 앞에 부분 있잖아요. 야거 정리해놓은 그 부분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 그 주에 보면요. 예? 이 주석서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자, 그래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상유따니까야 포말경 주해들을 참조할 것 일어났고죠.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인용을 해놨습니다. 148쪽 주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말덩이가 실체가 없듯이 이 물질, 즉 몸도 항상한 실체와 견고한 실체와 자아라는 실체가 없기에 실체가 없다. 됐죠? 그래서 물질은 포말덩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포말덩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다 뭐 됐습니까? 니사라, 아사라 이렇게 됐죠. 그죠?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느낌도 항상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아서 연약하고 잡을 수가 없다. 마치 거품이 조그마한
물에 생겼다가는 사라지고 오래 가지 않듯이 느낌도 같다. 그래서 느낌은 거품,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방울 있잖아. 뽕뽕뽕뽕 하는 거죠. 그거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석,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석서에서 뭐라는가 하면 손가락 한 번 튀기는 순간에 10만 꽃띠, 그죠? 개의 느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10만 꽃띠. 그럼 꽃띠가 뭔가 하면 요새 말로 하면은 1000만입니다. 그 10만 곱하기 1000만 개입니다. 그죠? 개는 뭡니까? 1조 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손가락 한 번, 그죠? 딱 튀기는 순간에 11조 개의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폭악 수로 세죠. 그죠? 그죠? 근데 요새 과학이 또 불가편이거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물질의 최소 단위 그거를 하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그죠? 실험에 의해 갖고 지금 이걸 밝혀냈잖아요. 1초의 물질은, 그죠? 10의 마이너스 23성, 그 물질이 최소, 그죠? 존속하는 기간은 10의 마이너스 23성 초라 그러잖아요. 됐죠? 이거 따져보면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1조 개 정도는 그렇게 손가락 한번 튀기는 순간에 1조 번, 그죠?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이거는 아무도 아니지. 제발 피죠. 그죠? 어쨌든, 그죠? 옛날 스님들이 어쨌든 대단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이 다 포친다 이래서 했겠네. 그죠? 요새 이놈도 과학이, 그죠? 또 불교편이 돼갖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인식도 실체가 아니라는 뜻에서 신기루와 같다. 아까 제가 신기루 비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인식은, 그죠? 아사라까라는 뜻에서 실체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죠? 신기루와 같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원입니다. 마치 야자나무 줄기가 많은 잎과 껍질 등으로 조합되어 있듯이 심리현상들의 무더기도 많은 법들로 조합되어 있다. 됐죠? 그리고 안은 또 실체가 없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도 역시 실체가 아님이라는 뜻에서, 그리고 거머쥘 것이 없다는 뜻에서 요술과 같다. 아까 제가 요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경에 요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주석서는 이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한, 그죠, 경에서, 그죠, 그 150, 특히 상유 때니까야, 그죠, 그, 무더기 상유 때 나타난 159개 경을 나름대로 크게, 그죠, 1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온 무화가 결론입니다. 그죠? 오온의 무상고 무화. 그 중에서 특히 오온 무화가 결론이고, 오온 무상고 무화 혹은 오온 무화를 보므로 해서 염호, 이옥, 해탈, 구경이 해탈지를 체득한다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 그죠, 오온을 전체적인, 그죠, 일종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온에 대한 9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오온에 대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오온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을 여기서는 처음에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149쪽입니다. 1. 오온은 동시 발생이다. 이거 저는 억수로 강조합니다. 오온은 동시 발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색수상 행식은 동시 발생이지. 색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때까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앞의 두 장에서 오온을 색수상행식의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고 해서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오온은 동시 발생, 이걸 한역으로 하면 구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시 발생이다. 불자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즉, 첫째로, 그죠? 대상을 받아들이고 색이잖아요. 난 뒤에 받아들인 건 또 수고, 그죠? 대상은 색이고, 받아들인 거는 수고, 그럼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인식하거나 생각하고, 그게 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행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식에 저장된다고 이렇게 빕니다. 우리 또 유식에서, 그죠? 아래식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 색이 있고, 색을 수는 느낌이라고 있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죠? 수는 받아들이갖고, 받아들이는 그 데이터를 또 상이니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고 행을 해야 되잖아요. 행이니까. 그래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그럼 식은 이라니까 뭡니까? 제8 아래아식이 저장된다고 막. 그죠? 근데 참, 아닙니다. 이제 또 자꾸 이야기하면 또 샘말로 비판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좀 요 정도로 하고, 그죠?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오온은 절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시 생기한다. 매 순간 오온은 모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한다. 이것은 남북방 아비달마와 그죠? 대성 아비달마인 유식에서는 상식적인 것이다. 됐죠?
물론 특정 순간에 오온 가운데 특정한 하나 혹은 몇몇이 더 강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꽃을 볼 때는 느낌이 강할 것이고 대상을 꽃이라고 인식할 때는 인식이 강할 것이며 그 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는 탐욕이라는 심리 현상이 더 강할 것이다. 됐죠?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있잖아요. 함께 일어나지만 그죠?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지만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보면 무엇이 더 강하다.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저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이 느낌이 강할 때는 뭐가 강합니까? 온갖, 그렇죠. 수가 강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죠? 우리 상행식,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그때는 수가 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걸 보고 꽃이구나. 꽃이구나. 그 다음에 저 꽃이 노란색이구나. 이럴 때는 뭐가 강합니까? 그거는 상이 강합니다. 그죠? 그죠? 저걸 보고 뭡니까? 저거 내가 꺾어갖고, 그죠? 내가 가져가야지. 이래 하면은 그때는 우리 소위 말해서 그 심리 현상이 있잖아요. 행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뭐가 한순간에, 그죠? 순간순간에 따라서 이 심리 현상들 중에 뭐가 강하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죠? 이 오는 동시 발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비담마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아비담마 조금 봅시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이라잖아요. 그죠? 이걸 아비담마로 보면 색은 아비담마에서도 우리 색법입니다. 그죠? 이는 온이고, 그죠? 이는 법입니다. 색법입니다. 그러면 수상행은 아비담마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심소라 그러죠. 그죠? 그러죠? 심소법이라 그럽니다. 식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그죠? 우리 심소법은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심소법을 분류하는 제일 큰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죠? 반드시 때때로. 됐죠? 생각나죠? 그죠? 그 심소법들을 분류하는 제일 큰 기준이 반드시냐, 때때로냐. 이것이 1번입니다. 됐죠? 반드시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면은 반드시 드립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때때로 일어나면은 때때로 드립니다. 용어 멋있죠? 그죠? 옮겨놓으니까 확 들어오잖아. 그죠? 처음에는 헤헤. 이래 싶으죠? 그죠?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면 반드시고, 마음과 때때로 일어나면 때때로 드리고. 멋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게 반드시와 때때로로 나누면은, 반드시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북방에서는, 그죠? 설일체유부, 그죠? 우리 구사론하고, 그죠? 구사론을 비롯한 설일체유부하고 유식에서는 반드시로 5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에는 변행심소.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변행이란 말은 두루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거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모르는 한자 적으려니까요. 마음은 급하고, 그죠? 촉작의 수, 상, 사. 수는 이거고, 그죠? 상은 이거고, 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5가지 반드시들로 위에 상자부에서는 촉, 작의, 수, 상, 사. 이 5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죠. 반드시 이 5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깊은 잠에 있어갖고, 그죠?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그죠?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안 할 때라도 이 촉작의 수상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진정 혹은 우리 멸진정 있잖아요. 멸진정 혹은 상수멸정에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상수멸에 들어보면 마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죠? 심소법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촉작의 수상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촉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감각 접촉입니다. 우리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과 접촉하는 심리 현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촉이라고 그러고 저는 감각 접촉으로 옮깁니다. 삼사화합 위촉이랍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과, 삼사화합이라는 것은 우리, 그죠? 육경과 육식이 화합하는 것. 그죠? 서로 부딪히는 거. 요거를 삼사화합이랍니다. 그래서 감각 접촉이라고. 작어는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영어로는 attention이라고 옮깁니다. 됐죠? attention 다 알죠? 그죠? 공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나운서가. Your attention please. 이래가지고, 그죠? 별거를 이야기를 다 한다, 그죠? 흉내를 다릅니다. 그래서 작이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 주의. 됐죠? 그죠? 그래서 주의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알려면 최소한의 주의가 있어야 되죠. 알고 보면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감정적, 정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최소한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대상을 뭡니까? 그죠? 이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희미하기 때문이죠. 의도라고 하면은 거친 말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구분해서 옛날에는 다 의도로 옮겼는데 요렇게 미세한 우리 최소한의 어떤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그 의지 자극 있잖아요. 요 정도는 자극 정도로 옮기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5가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요것이 모든 불교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5가지를 드는데 상자부에서는 남방에서는 7가지 반드시들을 듭니다. 여기 5가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넣습니다. 그 2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대상을 알려면은 최소한으로 대상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들어보면 맞죠? 그죠? 집중이 뭡니까? 사마디, 삼매. 삼매라는 고도의 완성된 삼매만 아니고 최소한의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대상을 알려면 최소한으로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2가지로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대상을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우리 그 심소법 우리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죠. 작용을 해야죠. 살아 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명근이라고 중국에서는 그죠? 명근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기능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상자부에서는 더 넣어서 7가지 반드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요 2가지는 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가지는, 그죠? 모든 아비달마 불교에서 반드시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오온에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그죠? 온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색수상인식 가운데 온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촉은. 행이잖아요, 행.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심리 현상들을 행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은 복수로 나타난다 그랬죠. 왜 복수입니까? 많으니까, 여러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감각 접촉은 온으로 보면은 행에 속합니다. 상식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작의 의도는, 작의 주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행에 속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는 어디 속할까요? 당연히 수지. 같은 수인데 뭐. 그죠? 상은 어디 속할까요? 당연히 상이지. 됐죠? 사는 어디 속할까요? 네? 왜 식이 나와요? 그건 나 이상하네. 행에 속합니다. 식은 뭡니까? 단지 대상을 아는 그겁니다. 그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식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사는 식이 아닙니다. 사유한다는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심리현상의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당연히 행에 속합니다. 그죠? 됐죠? 그럼 뭡니까? 식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됐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심소법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심법은 우리 식과 같고, 그죠? 심소법은 촉작의 수상사가 반드시 들인데, 이 촉작의 수상사라는 것은 또 뭐하고 같습니까? 수상행의 배대가 되잖아요. 됐죠? 이제 이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반드시라는 걸 한 마음이, 한 찰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5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온으로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수상행식은 함께 일어납니까? 따로 일어납니까? 당연히 이거는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심과 심소법은 당연히 함께 일어나야 되고, 아직까지 뻥 하면은, 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게 만약 지금 처음 들어서 뻥 하면은, 그죠? 그래서 반복 학습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제가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당연한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래 대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심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는 그 심소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4가지로 정의합니다.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그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이 심소법입니다. 됐죠? 심소법은 뭡니까? 뭐와 함께 일어납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이 멸할 때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집니다. 됐죠?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는 뭡니까? 마음이 선풍기를 대상으로 하면 심소도 뭡니까? 당연히 선풍기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는 것은 마음이 눈에서 일어나면 안식이 일어날 때 같은 경우에는 그와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은 그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심소법은, 그죠? 오는 동시 발생이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오는 동시 발생입니다. 자, 요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0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즉 수상행은 아비담마와 유식에서 공이 심소법, 그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멸하는 마음의 부속된 심리 현상들로 설명되고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마음, 즉 아르마리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토대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심소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데피니션 정의까지 제가 그때 주에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남북 아비달마와 대성 아비달마의 유식에서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은 오늘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때부터 불교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제 됐죠? 그죠? 예, 이제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설명은 요 앞에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각 부파마다 그 다음 151쪽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때때로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휙 넘어갑니다. 자, 15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52쪽으로 가면은 자,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152쪽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직도 오언의 행을 의도적 행위 하나로만 이해하려 하는데 오언의 행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로 넓게 이해해야 한다. 오언은 매 순간순간 여러 조건이 화합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언의 상속이라는데 상속이라는 흐름이라는 말이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언의 행은 의도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심리 현상들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오언의 행은 항상 뭐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까? 단수, 복수. 복수입니다. 됐죠? 오언의 행이 복수로 나타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의도적 행위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오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그죠? 요건 아까죠? 오언은 그죠? 오무와는 이렇게 합시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워낙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쭉 넘어가서 그죠? 이제 됐고 그죠? 이제 그러면 153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153쪽 맨 마지막 문단.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5가지로 해체해서 대답하셨을까? 이것도 다 그동안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나 혹은 자, 아트만이라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 앞에서 본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영원 불변하는 나를 찾아서 온갖 노력을 다해봐야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얻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인식, 즉 산야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소경전인 그죠? 금강경도 그죠? 자안이 영혼이네 하는 그죠? 산야의 척파를 외치지 않았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이것도 이제 정말 한 100번은 이야기했죠. 그죠?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고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또 앞에 한 소리 또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도 오무아를 통찰하는 것.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 여기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름 왜 무상고 무아를 봐야 되느냐?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해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오언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과 고와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중생의 해탈은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불점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에서조차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무상해. 우리 뭡니까? 변화 있잖아요. 찰나생 찰나미라는 이 변화에 사무치면은 무상해탈이 됩니다. 그죠? 우리 표상이 없는 해탈이 된다고. 저는 무상해탈을 표상 없는 해탈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어떤, 우리가 뭐 찰나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표상도 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표상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또 아트만이라고 자아라고 이렇게 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에 사무치버리면 찰나에 사무치면 해탈을 무상해탈, 표상 없는 해탈이라고 부르고 고를 통한 해탈을 무언해탈이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괴로움에 사무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고라고 그죠? 사무치게 통찰해버리면은, 그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를 통찰해서 한 해탈을 우리는 무원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아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무아는 항상 공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아에 사무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반야부에서만 무아를 공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그죠? 상자부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아를 공과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무아에 사무친 해탈을 우리는 공해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화엄경 있잖아요. 화엄경 정행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죠? 정행품에도 무상해탈, 그죠? 무원해탈, 공해탈이죠.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해탈의 관문이라 합니다. 무상고 무아를 해탈의 관문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옥이라 합시다. 혹은 삼계 화택이라 합시다. 우리가 울타리에 갇히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막 불이 붙고 있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튼튼한 울타리에, 그죠? 철로 된 울타리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냥 타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문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무상이나 고나 무아로 봄으로 해서 우리는 이 3개의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세 가지를 반드시 다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무상이나 고나 무아나 이랬습니다. 이 부에 보면 극명히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푹 뛰어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망치 해탈입니다. 그죠? 해탈입니다. 끝납빛습니다. 땡! 끝납빛습니다. 뭐 문이 2개 더 있더라. 그리고 뛰어나갔다가 됩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죠? 이 문으로 나갔다가, 하나 더 있던데, 이리 들어가고, 하나 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투철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욕심 많이 내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해탈하면은, 그죠? 그것은, 그죠? 무상 해탈도 되고, 그죠? 또 무원 해탈도 되고, 공 해탈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상이든 무원이든 공이든 하나로만 해탈하면은 그것이 해탈이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55쪽에 보면 이제 좀 빨리 나갑시다. 그죠? 155쪽에 그 5번에 보면은 진화란 없다. 됐죠? 그죠? 우리 오원의 가르침은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진화는 없다. 그래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국의 유서 깊은 명산대찰에서는 각종 수련회가 열린다. 몇몇 사찰에서는 아예 주제를 나를 찾는 여행 등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죠? 교계 신문과 교계 라디오, TV에서도 참나를 찾으라는 말을 공연하게 쓰고 있다. 물론 이거를, 그죠? 우리 방편적인 이야기로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뭐가, 그죠? 실제로 뭔가, 그죠? 참 내가 있어갖고, 그죠? 그거를 확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두교적인 발상으로 불교를, 그죠? 우리 이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55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진하니 대하니 하는 대답이 나오는 한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자라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서침없이 오온이라고 답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살펴보아 오온으로 이루어진, 그죠? 나라는 존재가 무상하고 고요 무아임을 통찰해서 오온에 대한 염오하고 이욕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쯤 외도기를 그만두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는 아공법유를 쓰라는가? 우리 이제 특히 대승불교에서, 그죠? 대승불교에서 우리 이제 초기 불교하고 우리 특히, 그죠? 아비달마를, 그죠?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가장 큰 이론적인 토대가 뭔가 하면은, 그죠? 우리 대승은 아공, 법공. 우리가 아도 공하고 아를 구성하고 있는 법도 공한. 우리 아와 법 이제 아시죠? 아는 저는 여기서 뭐라 설명했습니까?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제가 여기서 개념과 법 이래 했잖아요. 그죠? 개념, 빤야띠를 법으로 해체해서 본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기라는 것은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는 저는 여기서 이거를, 그죠? 그 개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입니다. 그래서 법은 뭡니까? 이 아를 구성하고 있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거를 법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는 이제 아법을 갖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는 반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 유식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도 공하고 아를 구성하고 있는 법도 공하다고 이야기한다. 공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봤죠, 그죠? 무한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죠? 소승불교는 저기 왜 소승이냐면은 아는 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념적 존재는 법으로 해체되니까 공하다고 하는데 법은, 그죠? 항상하다고 이야기한다. 신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소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공법공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아공법유를 이야기한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죠?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는 아공법유를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제 입장에서 이게 살펴보지 않으면 저로서는 큰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때는 결론은 뭐겠어요? 똑같이 초기 불교하고 아비달마도 똑같이 법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살펴봤잖아요. 법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거는 단밀상입니다. 그렇죠? 단밀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공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초기 불교 아비달마도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반야부에서는 직관할 거를 다 거치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체해서 멋지게 오히려, 그죠? 아주 이론적으로 멋지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면은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찰나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찰나라는 걸 세우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찰나도 뭐로 구성되어 있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로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찰나라는 것도 현미경을 쫙 당겨서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져버린다는데. 그죠? 그래서 찰나라는 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죠? 멋있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도 이제 흐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개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법을 구성하고 있는 찰나도 흐름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쫙 적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면 예실지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예. 무상고 무화를 이해를 하고 보는 거하고 예실지견 입장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실지견 입장에서 보면 연모가 일어납니까? 예? 예실지견 입장에서 볼 때 예. 연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여실직연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거고, 그 노력을 얕은 단계의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이 되면은 높은 단계의 위파사나가 되고, 그 높은 단계의 위파사나를 염호로 하는데, 염호의 가장 중요한 걸 아까도 말씀드린 방간야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너무 어렵게 했잖아요. 막 개념적으로 막 이렇게 또 그죠? 말로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막 스님도 헷갈리고 뭐 저도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벌써 막 한 5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진도를 빨리 나갑시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일은 아침에 163쪽 22건 부분을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